지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건 이미 법제화가 완료됐죠. 그래서 이제 시행을 남겨놓고 있는데 그 시행 때까지도 못 기다려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난 8일 또 23일 대대적인 검찰 인사가 단행됐죠. 윤석열 총장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해버리겠다. 그런 기세를 보였습니다. 8일 인사에서는요. 간부 인사였는데 대검의 간부 8명 전원이 교체됐습니다. 윤 총장 팔이 다 잘려나갔다 뭐 이런 평가가 있었죠. 그리고 23일의 그 중간 간부 인사에서는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또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의 뭐 비리 의혹 사건, 이런 걸 수사 중이던 서울중앙지검의 2차장, 3차장 이 사람들 포함해서 1, 2, 3, 4차장 전원을 교체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조국 장관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반부패 수사 2부 부장도 멀리 대구로 보내버렸죠. 아예 건드리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재수 수사를 담당했던 동부지검의 차장검사도 또 지방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요. 과거에 그 윤석열 지금 총장이지만 그때는 박근혜 정부 때 이 국정원의 댓글 조작 의혹 사건 이 특별수사팀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마찰이 빚어져가지고 이 윤 팀장이, 당시 팀장이 이제 좌천되게 됐는데 그걸 두고 추 장관이 그때 이 자신의 SNS에다가 검찰을 이렇게 겁주는 인사를 하면서 어떻게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겠냐 강력히 비난하는 그런 글을 올리고 했었거든요. 근데 자기는 지금 그보다 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낯빛 하나 안 변하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 일찍이 없었던 균형 인사다 이렇게 자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윤 총장하고 의논도 안 하고 검찰 인사를 단행해놓고는 윤 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말이죠. 그런데 윤 총장이 쉽게 무릎을 꿇을 것 같지는 않네요. 23일 바로 그날 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기소하는 걸 기피하니까 송경호 제3차장 정결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송 차장 검사는 이날 바로 또 여주지청장으로 또 옮겨갔죠. 예, 옮겨가게 됐죠. 어쨌든 이 인사를 가지고 인사적 수단을 가지고 검찰의 기능을 완전히 역할 이런 것을 뒤죽박죽 만들어가지고 검찰의 창끝이 정부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청와대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겠다 이런 의지가 읽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최강욱 비서관과 관련해서는 바로 22일 날 윤도환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서 검찰이 조작 수사를 한다, 뭐 비열한 언론 플레이를 한다 이렇게 공격을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최 비서관이 말을 빌려서 그렇게 공격했지만 청와대 차원에서 이렇게 방어를 하려 하다가 결국은 실패한 셈이죠. 일단 기소가 돼버렸으니까. 그런데 청와대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조국 전 장관을 구하려고 말이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거죠. 지난 13일에는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명의로 이 검찰이 조 전 장관과 그 가족 수사를 함에 있어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이제 청원이 들어왔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통보를 했어요. 비서실장 명의로. 어쩌라는 겁니까? 조사하라는 거겠죠. 근데 이제 고민하던 그 이 인권위원회가 뭐 반송을 함으로써 일단락되긴 했지만은요. 이걸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벌써 검찰 그 대검의 감찰부가 조국 수사가 끝나면 그 수사팀에 대해서 감찰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정권 차원에서 그 유력한 사람들이란 사람들은 입만 열면 인권 보장, 인권 보호. 그 인권에 대해서 특히 앞장서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런데 이때 말하는 인권 보호라는 것은 힘없는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겠다. 보호해야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것도 그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옳겠죠. 그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정부나 여당이 하는 걸 가만 보면 이건 힘 있는 사람, 권력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치다. 이런 인식을 버릴 수가 없네요. 왜? 인권위원회를 조국 구하기 지금 이용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과거에 자신들이 야당으로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그때와 꼭 반대되는 그런 언행을 보이고 있죠. 예? 그때는 청와대가 말이죠. 검찰을 자기들이 도구로 쓴다. 어떻다 이렇게 하면서 비난을 해대고 검찰에 대해서 청와대가 간섭을 한다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검찰이 이 청와대의 시녀가 돼가지고 야당을 탄압한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댔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완전히 뒤집어졌죠. 뒤바뀌었죠. 검찰을 손아귀에 넣으려다가 잘 안 되니까 지금 윤 총장을 어떻게 하든지 배제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부터 나서서.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도대체 왜 그러냐? 언행이 왜 그렇게 불일치하냐? 과거에 했던 말하고 지금에 했던 말이 왜 그렇게 다르냐? 이렇게 이제 국민들은 의심도 갖고 또 그래서 따지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이 사람들 대답을 아예 안 하죠. 아예 모르십니다. 근데 속으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우리가 권력 잡았는데 우리 마음대로 왜 못해? 우리가 권력 잡고 우리 사람들 못 구하면 누가 구해? 이게 뭐가 문제야? 이게 권력 논리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누가 권력 잃으라고 했어? 이렇게 따지고 싶을 겁니다. 오히려 반박하고 싶겠죠. 실제로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표정이 역력하고요. 정 억울하면 당신들이 정권을 잡든가. 정권도 못 잡은 주제에 무슨 말이 많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예? 그건 맞습니다. 정권 못 잡은 입장에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 점에서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야권도 사실 할 말이 없게 된 거죠. 그런데
권력을 이렇게 행사하면 안 된다는 건 이건 알죠. 뭐 문 대통령도 알 겁니다. 해당 기자 소속사와 검찰 관계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나선 단계지만 녹취가 있고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사실 여부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단계라고 본다면 법무부 감찰이라든가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확실하게 감찰을 언급하며 강펀치 발언을 했습니다. 무려 4차례 편지까지 보낸 채널A 기자의 대담함. 참고로 제보한 이철 대표는 노사모 활동도 오래 했고 채널A 이외에도 TV조선도 자택을 찾아와 이철 대표 와이프를 접촉해서 유시민 전 이사장 관계를 아는 대로 얘기해달라 전방위적으로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계속 보수 언론에서 신라젠 관련해서 친노 쪽 현재 여권 인사들과 뭐 있는 것 아니냐, 검찰이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보도를 계속 한 번씩 내고 있었는데 진짜 그쪽 언론들은 실제로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관련 보도를 한 MBC 장인수 기자는 금일 김종배 시선집중에 나와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장인수 기자, 협박이죠. 협박, 와이프가 구속될 거다. 협조 안 하면 와이프 구속된다. 무슨 친척들까지 다 조사 들어가고 다 털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편지에도 나옵니다. 편지에. 이 기자가 겁이 없는데 대놓고 이렇게 편지는 기록이잖아요. 남는데 녹음될 줄 몰라서 말은 실수했다고 하는데 편지에 다 써있어요. 이거 편지인데 혐의에 비해 턱없이 높은 형량을 대표님 혼자 짊어지는 건 가혹합니다. 여기에 가족까지 처벌받게 된다면 집안은 완전히 망가뜨리는 게 되겠죠. 책임을 혼자 떠안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되게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가족이 수사받을 수 있다는 걸 편지에도 그렇게 막 대놓고 쓰고요. 말하는 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계속 가족 얘기를 합니다. 장인수 기자. 검찰 내부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얘기를 채널A 기자가 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2월에 이미 이런 얘기를 하는데 2월 달에 이미 6명의 검사가 투입됐다. 시간이 지나면 수사검사가 더 늘어날 거다. 윤석열 총장이 직접 선수들을 정했다. 그러니까 수사검사를 직접 정해서 파견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검찰은 대표님 자산과 대표님 소유했던 부동산, 자금도 다시 한번 추적에 착수하고 소유했던 양주 부동산에도 이미 수사관들이 왔다 갔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첫 번째 만날 때가 2월 말인데 이미 3월 중순쯤 되면 대표님 한번 검찰에서 불러서 들어오라고 해서 조사할 거예요 라고 여러 차례 얘기해요. 채널A 기자가. 그런데 무시할 수도 있는데 진짜로 3월 10일 날 들어가서 조사를 받아요. 그 다음에 수사검사가 대 6명 투입됐다고 하는데 그 이철 대표는 남부지법 금융조사 2부의 박무검사한테 조사를 받습니다. 이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대검의 고위급하고도 수시로 연락하고 오늘은 남부지검 관계자들하고 통화 안 했는데요. 대검 쪽이랑 통화했는데 대검 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이런 얘기도 수시로 하고요. 관련해서 그 검사장이 누군지 밝힐 수 있냐는 부분에선 장인수 기자, 그건 법적 분쟁을 저희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논의해봐야 되고 곧 MBC에서 밝히리라 봅니다. 관련 내용 이미 예견한 유시민 작가님은 얼마 전 알리려고 해서 근데 윤석열 총장이 지금 장모님이나 부인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 때문에 별로 활동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쯤 총선 앞두고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윤석열 총장이 바빠서 날 손볼 시간이 없으신가? 이런 의아함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노무현 계좌 열람 관련해서는 검찰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기관으로부터 보지 않았다는 답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리던 와중에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검찰 사정에 밝은 법률가한테 들었다는 검찰 관련 제보 내용은 이랬습니다. 유시민, 검찰을 잘 아는 법률가가 저한테 좀 이상하다고 검찰이 당신하고 구속된 어떤 기업의 CEO하고 엮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저는 내가 뭐 쫄리는 게 있으면 긴장하겠지만 쫄리는 게 없는데 근데 극우 유튜버들이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서 내가 감옥 갈 거라고 떠들어대고 어느 지검에 신라젠 관련 금융관계 수사팀 인력을 윤석열 총장이 보강했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언론에 제 이름이 나와서 진짜 그럴 걸 뭘 하나 하는 불안감이 좀 있었어요. 바로 유시민 이사장의 불안감은 적중했고 유 이사장의 지인인 이 법조인이 파악한 검찰 내 상황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대박입니다. 최강욱, 검언유착, 빨대는 바로 그놈. 검찰개혁의 앞장서는 최강욱 후보자는 관련해서 조국 인사청문회 당일 정경심 고수를 기소한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한 것은 채널A. 새해 첫날부터 관리실을 속이고 저희 집에 난입하여 1시간이 다 가도록 문을 두드리며 소리지르라 경찰에 쫓겨간 자들도 채널A였다. 채널A가 검찰 고위 간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제대로 짚었습니다. 최강욱, 검언유착, 낯설지도 않고 놀랍지도 않고 저들의 행각 다 알고 있다. 못된 버르장머리에 뿌리를 뽑겠으며 용서치 않겠다. 빨대는 한 곳이다 하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특정 1인이 아닌 관계가 돈독한 특정 집단인을 암시했습니다. 겁먹은 채널A 마무리 발언과 진중건. MBC 보도 이후 채널A는 무릎 꿇고 사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MBC가 사안에 볼린 신라젠 사건 정관계 연루 의혹과 무관한 취재에 집착한 의도와 배경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왜곡 과장한 부분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오히려 큰 소리치는 상황입니다. 진중건 역시 MBC 뉴스도 세팅된 것 같다. 왠지 프레임을 걸고 있다는 느낌이다. 세상 참 무서워졌다. 아무튼 조만간 뭔가 큰 게 터져 나올 것만 같은 박진감.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사는 문화입니다. 관련해서 손혜원 의원은 진중건을 겨냥하며 이 대목에 진짜 이상한 사람은 진중건 본인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채널A 기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관련해서 전우영 교수는 검찰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고 언론이 편파적으로 대서특필하여 신뢰받는 정치인을 투옥하는 수법은 이미 브라질에서 성공한 바 있습니다. 채널A 기자가 유시민에게 사적인 악감이 있어서 1번으로 치자고 했을 리 없습니다. 그에 뒤에 민주정부를 전복하고 적폐 정권을 다시 세우려는 집단이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속히 수구조권 언론과 검찰의 편에 선 인플루언서들의 영향권에서